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필러가 흘러내려서 그런 경우가 많다. 아무리 봐도 필러 흘러나겠다. 일종의 현실 부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실제로 필러가 흘러내릴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팔자나 마리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은 층에 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 팔자의 필러가 마리오넷까지 흘러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성형외과 원장 남경입니다. 저는 이제 개원하고 처음으로 좀 긴 휴가를 다녀와서 까맸던 얼굴이 이렇게 더 새까매져 버렸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가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던 부분이 이제 초음파로 필러를 보고 녹이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필러로 초음파를 보고 필러를 녹이러 올 때 가장 많은 부위가 어디냐? 사실 이마나 콧대 이런 거는 굳이 초음파를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 녹여도 대부분 잘 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녹이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필러가 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마나 코는 이제 대부분이 필러가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초음파를 녹이러 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 특히 옆볼이나 이제 팔자, 그 다음에 마리오넷 이런 부위에 많은 분들이 필러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고, 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부위가 마리오넷인데요. 마리오넷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에 악광대나 팔자 쪽에 필러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흘러내려서 마리오넷 주름이 더 심해지신 것 같다, 이런 경우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환자분의 히스토리, 이제 병력을 물어보면 필러를 언제 맞으셨냐? 그러면 환자분들이 10년 이렇게 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필러가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이제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필러를 녹이러 오실 때 저희 병원 와서 확인하고 녹이시면 좀 더 정확하지만, 우선 그것도 비용이 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선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분은 이제 팔자가 심해지고 마리오넷이 심해졌는데 또 살이 많이 빠지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체중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살이 많이 빠지시면 마리오넷 상태가 좀 더 심해지고 팔자가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살이 빠져서 심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내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처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체중 변화 등에 의해서 좀 더 늙어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오셔서 녹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뭐 때문이냐면,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셔도 열의 한 50% 정도는 대부분은 필러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의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아니면 체중 변화 등에 의한 얼굴 형태 변화 등이 많다는 경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필러가 흘러내려서 그런 경우가 많다. 아무리 봐도 필러 흘러나겠다. 이런 일종의 현실 부정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실제로 필러가 흘러내릴 수 있느냐, 이제 어떻게 시술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있죠. 이제 필러를 어느 층에 시술을 했느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팔자나 마리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은 층에 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얕은 층에 듀얼 플레인이라고 해서 더블 레이어로 깊은 층에 넣어주고 얕은 층에 시술하고, 이런 방법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시술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제 팔자의 필러가 마리오넷까지 흘러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얼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유지인대라는 인대들로 이제 구획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획들을 필러들이 통과해서 이동하기는 실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마 필러가 관자로 가냐? 이 관자에 보면, 이제 관자 쪽에 보면 딱 이렇게 경계가 딱 있거든요. 이 인대는 사실 저희가 칼이나 가위로 끊기도 수술할 때 보면 잘 안 끊기는 아주 질긴 조직이어서, 여기가 이제 필러가 통과한다? 사실 거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필러가
아주 먼 공간을 이동하기는 어려워요. 예. 저희가 이마에서 보면 여기 있던 필러가 이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마근도 움직이고 미간근도 움직이고 하면 올라가고 안쪽 올라가고 안쪽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있는 필러가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보통 중간 부분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단순히 앞광대에 있던 필러가 여기까지 이동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많은 분들이 필러를 녹이러 와서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러가 대부분의 필러가 이제 현재는 필러가 100% 녹는다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필러가 완전히 녹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필러가 나의 얼굴 형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남아있는 경우는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필러를 녹여서 또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필러를 미용적으로 녹이러 온단 말이죠.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녹이러 오는 거면 당연히 녹여서 그 부작용이 좋아지겠지만 단순히 내가 얼굴이 처진 것 같아서 아니면 팔자에 필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팔자가 모양이 이상하다 그런 미용적인 목적으로 녹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필러를 녹여서 내가 미용적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그걸 또 판단하고 녹여야겠죠. 이제 뭐 양이 많지 않다면 사실 녹여서 큰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를 보고 녹이는 건 이제 내가 좀 더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필러를 찾아서 녹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결절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제 타 의원에서 녹여서 녹지 않을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고 녹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혹 이제 꽤 많은 양의 필러가 남아 있어서 이제 녹일 경우에는 미용적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필러를 녹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필러를 녹이는 건 우선 초음파는 CT나 MRI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필러 녹이자고 CT나 MRI까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초음파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의 필러는 찾아서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가 혹시나 녹지 않거나 아니면 예전에 시술한 필러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내원하셔서 충분히 검사하시고 녹이시거나 아니면은 좋은 경과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휴가 갔다 왔으니까 좀 더 리프레시해서 좀 더 힘을 내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